얼마 전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던데요. 저는 한 언론사가 내린 이 평가가 제일 와닿았습니다. 한 문장도 끝내지 못하는 노인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노인 사이의 논쟁이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좀 없었고 트럼프는 노련했고 좀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4년 전처럼 막 중간에 끼어들고 이런 걸 좀 덜 하더라고요.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된 팩트를 말해서 토론의 분위기를 잡아가려는 특유 화법이 여전했는데 CNN 팩트체커 시스템에 따르면 바이든이 이번에 거짓말 9번 했고 트럼프가 30개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오늘 좀 화가 나 보였는데 화가 나서 너는 패배자고 너는 바보다 이렇게 쏟아붙였는데 결론적으로 토론에서 이긴 거는 트럼프였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은 무승부를 얘기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트럼프가 토론에서 이겼다고 손을 들어줬고요. 실망한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론 세게 내걸었는데 바이든이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이어진 유세에서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여전히 잘 해낼 수 있다. I can do this job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후보 교체는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게빈 뉴섬 이 사람 역시 그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여전히 밀리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 자체는 뭐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좀 웃겼어요. 근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제일 웃긴 게 골프 논쟁이었는데 트럼프가 내가 최근에 2개 클럽 챔피언십을 우승을 했다. 심지어 시니어 대회도 아니었고 일반 대회였다. 그러려면은 공도 멀리 쳐야 되고 똑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은 골프를 못 친다. 50야드, 그러니까 45m 정도죠. 50야드도 못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의 반격이 만약에 당신이 직접 가방 들고 골프 친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골프를 쳐주겠다. 뭐 그럴 수 있겠냐? 나는 부통령일 때 핸디캡 6이었다. 엄청 잘 치는 거죠. 싱글 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이 핸디캡 6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나는 그가 골프 치는 걸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는 핸디캡 8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6이 잘못된 건지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그래 뭐 나는 당신 스윙을 봤는데 뭐 당신 스윙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미국 대선 토론에 어울리는 그런 티키타카인지 여러모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여튼 이번 토론을 본 시장은 확실히 트럼프의 승리를 좀 더 확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 중에 이 재생에너지 기업들 관련 ETF들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석유가스 기업들 주가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퍼스트돌러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조금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보조금이 크게 깎일 것이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PC 나왔죠. 헤드라인 기준으로 월간 상승률이 제로였고 연간 기준으로 2.6% 상승했습니다. 코어 기준으로 월간 0.1% 상승, 연간 2.6 나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PC는 연준이 가장 비중 있게 보는 물가 데이터고요. 월간 기준으로 헤드라인이 0.0을 찍었다는 것은 확실히 물가는 좀 부담이 잦아들고 있다 이런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날 나온 GDP 나우 예측치 보면은 성장 예측치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2.2%로 내려갔습니다. 1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1.4로 확정이 됐고 2분기 2.2로 나온다는 것은 폭발적이었던 지난해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은 결국 지난해 보여준 디스인플레가 공급 측면의 긍정적 측면, 즉 생산성 향상, 이민 확대 등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디스인플레와 GDP 상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의 물가 하락의 기조는 이제는 수요 부존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작년에는 물가 하락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 하락은 곧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게 더 많은 해석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한번 해부를 해보자면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하락세가 깊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코어 서비스 분야가 아직은 좀 견고하기 때문에 물가가 아직 2%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형국이다. 상품과 서비스 간의 디커플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형국이라 볼 수 있겠고 여튼 이 떨어지는 물가가 내려가는 GDP 예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그런 형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러셀 2000만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어떤 섹터 로테이팅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던 잭슨이라는 JP 모건의 스트래티지스트 인터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올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낙관론자가 보는 뷰를 조금 빌려와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거가 있는 해의 2분기와 3분기는 시장 변동성이 빅스로 측정이 되겠죠. 25%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장이 좀 울퉁불퉁한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만 보자면 대형주가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 S&P 500에 속한 대형 기술주, 대형 테크 기업이 S&P 500 전체의 많게는 39%의 R&D 비용을 다 쓰고 또 S&P 500의 캐시플로우 23% 담당하고 또 캐펙스 지출의 16%를 이 대형 기술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에서 돈이 돌고 투자가 나오고 지금 AI 붐 때문에 돌아가는 그 엄청난 머니 무브가 지금 이런 정치적 변수 같은 것으로 꺾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엄청난 그 경제, 규모의 경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형 기술주 랠리가 더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 외의 얘기로는 4분기까지 헬스케어랑 소재, 금융 부분에서 조금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형주 얘기가 좀 나왔는데 내년에 대형주 대비 소형주의 이익 성장률이 S&P 500이 14% 성장, 러셀 2000 소형주는 17%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소형주의 이익 성장률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이긴 한데 하지만 하반기에 이 성장이 꺾이고 노동시장이 더 약화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좀 더 대형주가 강하기 때문에 돌발 어떤 그 리세션 비슷한 현상이 나왔을 때 소형주의 랠리가 지금 예상만큼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브랜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